물가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고요. 뭐 한국도 올 때마다 저도 아이고야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만 미국 그 이상이에요. 예전에 뭐 점심 식사하러 뭐 나간다, 뭐 LA에서 한 10불, 20불이면 됐을 텐데 그게 거의 뭐 더블로 체감될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주들 대비 너무 배가 불렀다. 캘리포니아가 한 나라로 따지면 전 세계 뭐 한 4위권 되지 않나요? 그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기업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제도들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거, 그리고 또 민주당 주도의 그런 파워가 유지되어 오다 보니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해법. 오늘은요, 미국 경제 사정을 낱낱이 가르쳐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미국 존청 변호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와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좌한청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간 지 한 20년 좀 더 됐고요. 주로 미국과 관련해서 경제 활동, 뭐 투자 활동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뭐 법률, 조세, 회계 쪽에 대한 전문가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변호사님 유튜브를 좀 보니까요. 예. 미국 쇼핑몰과 오피스가 이제 전부 폐업이라 심각하다. 뭐 예.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이 위기가 있으면 당연히 그 위기가 은행에게도 좀 전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 이제 위기가 전체적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좀 한번 짚어주세요. 이 얘기가 나온 게 꽤나 오래됐잖아요. 이 은행의 위기에서 이 부동산의 위기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의 위기가 은행의 위기를 심화시켜서 계속 악화되는 건지 그거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상은 작년부터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모기지 레이트, 대출 금리가 또 피크를 찍고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들 다시 이 회사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화적으로 또 이게 한국과 비교해서 확실히 좀 미국 문화가 차이가 있는 것이 굉장히 개인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고하다 보니까 사무실로 다시 컴백하는 것들이 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다 보니까 특히 대도시, 이 다운타운, 뭐 샌프란시스코다, LA다, 뭐 뉴욕이다 이런 쪽에서의 그 상업용 건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뉴스가 되고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레지덴셜로 그러니까 주거용 또는 이제 교외 지역의 어떤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작은 건물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는 오피스라던가 아니면 리테일, 소매 업종들인 거고 그에 반해 뭐 공장이나 아니면 뭐 꼬마 빌딩 특히 이제 오너들이 직접 사용하는 그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고금리, 고물가, 고학률 참 이런 걸로 경제가 많이 위협을 받았었는데 미국 지금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를 꼽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제가 이제 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또 학자는 아니다 보니 제가 이제 실제 일을 하면서 체감하는 그런 부분들일 텐데요. 뭐 불확실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뭐 내년도에 미국은 대선이 있잖아요. 이제 어쨌거나 이 어느 정당 또는 어느 리더십이 이 또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뭐 근심 또는 우려 또는 기대들이 다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세법을 전문으로 하고 또 세법이라는 것이 그 각각의 정당들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변하는 그런 업종, 그런 그 성격의 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지금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그런 치적이라고 하면 뭐 IRA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식의 정책인데 그로부터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 이 뭐 2차 전지 산업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뭐 동남부 지역에 애틀랜타, 뭐 조지아 아니면 알라바마 지역에서 많이 수혜를 얻는 그런 기업으로 또 기업들로 또 인정받고 있기도 한데 이게 만약에 이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또 이제 공화당 정부 쪽은 또 전통적인 어떤 에너지 산업에 대한 또 서포트가 강한 그런 또 정치적인 의견이 있다 보니 거기서 또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게 좋겠다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을 가장 많이 찾아오는 분들은 주로 어떤 고민으로 찾아오실까요? 아까 세법 전문이라고 하셔서 미국 내에서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그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그리고 절세 플래닝 그리고 이후 다음 세대로의 뭐 자산의 이전이라던가 투자에 있어서의 가장 텍스 이피션한 그런 방안이 뭐냐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고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제가 같이 일하는
고객들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업무 환경 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보다는 주어진 제도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는 입장이니까 좋고요. 그리고 또 한국과 같은,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이겠죠. 외국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그런 뭐 개인 또는 기업 뭐 여러 그 경제 주체들의 경우는 워낙에 또 이제 새로운 데다 보니 뭐 미지의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반 어떤 제도적인 상황이 어떻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상의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아까 대선 얘기를 해주셔서 예. 지금 내년 이제 대선이 조 바이든 대 이제 트럼프의 리턴 매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대선 관련해서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떤지 궁금해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제가 볼 때 특성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쨌거나 공화당 쪽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건 뭐 거의 이제는 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 또는 뭐 예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공화당 예비 후보 경선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로서 그런 토론에도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공화당 내에서 거의 60%가 넘는, 그리고 과거에 뭐 좀 이제 치고 올라온다라고 했던 뭐 여러 기타 잠룡들이 다 이제 꺼진 상태라는 것,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와 맞물려서 이 당선 가능성이라는 것도 최근 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을 놓고 보면 현직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여론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화당을 지지하건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건 어쨌거나 좀 답답하고 뭐랄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고령의 이제 올드 보이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맞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게 이제 이번 내년도 대선에 있어서의 좀 특성인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결국 저 같은 또는 우리 한국계 또는 한국에서 오는 그런 분들,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느 정당이 그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아요. 네. 미국 실업률과 물가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해요. 미국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고요. 뭐 한국도 올 때마다 저도 아이고야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만 미국 그 이상이에요. 이제 미국도 예전에 뭐 점심 식사하러 뭐 나간다, 뭐 LA에서 간다 그러면 한 10불, 20불이면 됐을 텐데 그게 거의 뭐 더블로 체감될 만큼 뭐 20불, 30불은 다 뭐 기본이니까 그런 것들 있고, 실업률은 이게 나쁘지 않아요. 이거 역시도 한국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체감하는 실업률은 이렇게 좋을 리가 없는데, 그러나 지표상으로 보여지는 거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 미국의 상황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도 그에 대한 여러 분석을 내는데 뭐 결국 나오는 얘기는 고용의 질인 것 같아요. 여전히 어떤 양질의 그런 기업들에서는 채용을 줄이고 해고를 늘리는 그런 상황인데, 반해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움츠려들었던 그쪽에 있어서 어떤 그 저임금의 그런 그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또 늘어나고, 그게 이제 지표상으로는 나쁘지 않게 보여지나 속살을 들여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이건 뭐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일단 과장도 있다. 저도 이제 제 그 유튜브 영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기도 했고, 그게 조금 뭐 뉴스성으로서 좀 강조하다 보니 과장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그런 트렌드가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유는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주들 대비 너무 배가 불렀다. 그러니까 이게 캘리포니아가 기후도 좋고 또 어떤 여러 가지로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샤인 프리미엄이라고 할 만큼 그 주거비라던가 아니면 세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었던 게 지난 과거, 뭐 사실 지금까지도 뭐 유효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캘리포니아가 한 나라로 따지면 전 세계 뭐 한 4위권 되지 않나요? 그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여러 그 기업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 제도들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정치적인 면에서 제가 이건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제 상황을 놓고 보면 굉장히 민주당 주도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파워가 유지되어 오다 보니 그게 또 어떤 코퍼레이트 프렌들리한 환경과는 많은 면에서 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환경, 뭐 텍사스라든가 아니면 플로리다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또 그 틈을 잘 타서 여러 회사들을 유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년도에 순이주 한 그런 그 인구 수가 아마 한 50만 명, 6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전체에서 봤을 때 아주 주목할 만큼 아주 심각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 또한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 연준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연준 뭐 간부들 사이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변호사님은 궁극적으로 미 영국 연준 금리를 어떻게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지금의 분위기는 확실히 개선이 된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11월에 그 전달 지표들, 뭐 CPI 지표라던가 네. 아니면 고용과 관련된 것들이 연준이 안심할 만한 방향으로 지표가 나왔고 거기에 이제 또 맞물려서 뭐 주식시장도 반응을 했고 앞으로의 예측치 면에 있어서도 적어도 지금 이 11월 말 현재 기준에서는 분위기가 좋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또 경제라는 게 언제 또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연준의 구성원들 그 여러 뭐 실력자들이 있는데 뭐 연준 의장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들 중에서도 뭐 매파라고 불리던 이런 분들조차 뭐 이제 과거의 그런 스탠스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커멘트들을 하다 보니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고 이제 돌아서는 게 아니겠냐라는 그런 어떤 그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또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대형 금융기관들도 이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몇몇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몇 메이저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꺾여서 뭐 내년 후년 2, 4분기까지는 어떻게 내려간다.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민에 대해서 그 관심은 여전히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과 관련해서 또는 미국 이민을 고려했을 때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획일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이런 건 당연히 미국도 있다이지만 그 방식이 뭐 옆집이 이거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뭐 이런 식의 관심은 아닌 것 같고 미국의 수능이라고 하면 SAT를 얘기하는데 SAT 또는 뭐 ACT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여러 학교들이요. SAT를 안 받아요.